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한적한 한강 주차장까지 유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소원의 거부로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자 이때부터 폭로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전국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월간조선 전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 그리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한마디로 부당했고, 고용태와 차은택, 박헌영 같은 사기꾼들을 동원해서 검찰과 법원이 공모하여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모든 죄를 박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급기야 30년형의 구형을 때리고 역대 최장기간 4년이 넘는 기간을 현재까지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단연 이런 짓을 한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에게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지지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를 하는 국민들, 그리고 보수의 원로라는 사람들, 지식인들, 보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 구독자만이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이 되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로 제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1편부터 차분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8월 9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의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최소원과 고용태 그리고 이성한 이렇게 3명이 만납니다. 세 사람은 최소원이 타고 온 G색 SUV 안에서 밀담을 나눴고요. 고용태는 운전석 옆자리에, 이성한은 운전석 뒤편에 이렇게 앉아서 최소원과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성한과 고용태가 앞과 옆에서 최소원을 에워싼 셈입니다. 고용태는 한강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죠. 당시에 제가 이성한과 사이가 좋았던 때라 이성한이 저에게 하소연하면서 하는 말이 안종범 수석과 차은택이 나보고 재단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최순실이 시킨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성한이 언론에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에서 사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최순실은 이성한이 언론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공개할까봐 이성한을 달래려고 저에게 이성한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2016년 8월 중순경 이성한과 최순실을 한강 둔치에서 만나게 해주었는데, 최순실이 이성한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이성한과 차은택 둘 사이에 발생한 일로 왜 나까지 걸고 넘어지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사이만 악화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또 이성한이 한강 주차장 회동에 나가게 된 것은 그가 먼저 고용태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고, 그 경위가 이성한의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기재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성한의 진술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직위 해지되는 과정에서 차은택과 미르재단의 상임이사인 이한선하고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차은택이 저한테 고용태를 만나지 말라고 했었던 말이 생각나서 한번 전화나 해보자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고용태가 춘천까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성환의 급여는 이것저것 다 떼고 이제 실수령 금액이 7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잘리게 되니까 이제 앙심을 품은 거고, 또 고용태가 이렇게 춘천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추후에 진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사기꾼인데 시간 때우려고 넘어왔겠습니까? 춘천까지? 다 이거죠. 자,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종은 차은택과 대한 불만 토로였다라고 말을 했고, 고용태 말로는 자기가 차은택을 최순실 회장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오히려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자기를 모함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저도 차은택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이 최순실을 만난 것은 2016년 8월경이고요. 장소는 한강 반포 인근 한강 시민주차장이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용태가 전화를 해서 이 대표님 저 고용태입니다. 최순실 회장님이 한번 만나시자고 하십니다. 라고 하기에 이 대표가 오늘은 어렵고 내일 보자고 해서 그 다음날 고용태가 카니발을 타고 미르재단 사무실로 왔었고, 그래서 이성환이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고용태가 가는 곳을 쫓아갔더니 한강 주차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이성환이. 이렇게 이성환과 고용태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려준 사람은 또 유상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상영은 한강 주차장의 회동 때 최소원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세 사람의 대화를 바로 옆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최소원을 집에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상영은 검찰 조사에서 이성환과 고용태가 한강 주차장에 최소원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것이 최소원의 사건의 폭로를 촉발한 동기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유상영은 자기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성환이 자필로 써서 고용태에게 넘겨준 A4 용지 2장짜리 서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 용성진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성환이 한미약품에서 30억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다고 정리한 그런 서류였는데, 역시나 이 용성진 검사는 유상영의 진술을 검찰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고요. 2장짜리 증거마저 증거 목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최소원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많은 수사 기록 그 어디에도 유상영이 저렇게 진술한 한강 주차장의 회동에 대한 조서가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상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이런 후한무치한 짓을 해놓고 잠이나 오는지 나중에 살아남을 듯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유상영에 의하면 이성환은 최서원에게 2가지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한미약품에서 30억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 돈을 최서원 씨가 대신해서 받아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 비용 5억 원입니다. 이 2가지를 이제 최서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최서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성환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고용태가 최서원에게 이성환의 딱한 처지를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고, 그렇다면 여러분, 고용태는 왜 이렇게 이성환을 도와줬을까요? 아는 사람이라? 친구라서?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기꾼에게는 돈이 목적이죠. 만약 최순실이 한미약품에서 돈을 받아주었다면 이성환에게 그 중에 5억 원을 고용태에게 사례비로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태는 5억 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최순실이 고용태의 요청까지도 거절을 하니까 이자가 앙심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무렵 고용태는 주식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돼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K라인이라는 개인 회사를 운영했던 고용태는 한 해 전인 2015년 11월경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정땡땡이라는 사람에게 주식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8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수익은커녕 원금도 갚지 못하자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2016년 4월경에 고용태를 주식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한 겁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당한 거예요.
자, 그 당시 고용태의 채무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고용태는 서울 강남의 사채 전주 최땡땡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지고 경기도 모처에 불법 사설 경매장을 운영하다가 빌린 돈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고, 게다가 고용태의 형인 고땡땡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수천만 원마저도 사설 경마장 운영비 등으로 탕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용태는 수시로 강남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면서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은 자입니다. 자, 이성환도 이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검찰 조서에 의하면 이성환이 사무총장 시절에 한 달 수령액이 75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총장직에서 쫓겨나면서 이성환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수입원을 잃게 된 거예요. 고용태는 이성환과의 잦은 전화통화에서 이성환이 한미약품에 30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춘천까지 킁킁킁 냄새를 맡고 돈 냄새를 맡고 기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성환을 만나고 최서원을 꼬셔서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받아주면은 자신한테 5억이 떨어지는데. 자, 돈 때문에 최서원을 꼬셔서 이성환에게 돈을 받아주고 고용태 자신은 수수료 5억 원의 돈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최서원이 그 돈을 받아줬다면 이성환과 고용태는 단 한 번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최서원이 난 안 해. 나 그런데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버리니까 당연히 이 사기꾼들이 역심을 품고 검찰을 도와서 감옥을 보낸 거예요. 춘천에서 치밀하게 각본을 짠 고용태와 이성환, 이 두 사람은 최서원을 저녁 시간에 한적한 한강 주차장까지 유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서원의 거부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자 이때부터 폭로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최서원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는 고용태의 허위 주장과 최서원이 비선실세라는 이성환의 허위 폭로는 최서원과 이성환 그리고 고용태 이 세 사람이 외진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에서 만나 차 안에서 잠시 밀담을 나눈 뒤 뿔뿔이 헤어지면서 시작된 겁니다. 야, 근데 더한 놈이 있죠. 당시 TV조선 기자 이진동이 최서원 사건을 취재한 의도는 그가 쓴 책머리말에 실려 있습니다. 종막은 촛불 시위를 거쳐 박근혜 정권의 사망 선고와 함께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와. TV조선의 이진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박정희 체제의 종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넘어서 박정희 체제의 역사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아주 시대의 역적 중의 역적놈이 저 TV조선 이진동 기자라는 저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탄핵 정국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저들의 계획대로 우병우라는 민정수석의 팔다리를 먼저 딱 끊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와 팩트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먹지 않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지금 4년이 지난 현실은 그때와는 상황이 매우 틀립니다. 탄핵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약 800페이지에 가까운 강력한 검찰의 조작 날조에 대한 실명과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현재 이 책을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당연히 탄핵의 주범들인 조중동을 비롯해서 유승민, 김무성, 권성동 같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를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켜서 탄핵을 영원히 묻고 자신들끼리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라고 거대한 음모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라도 조중동의 거짓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들도 명백한 탄핵의 주범들입니다. 주변에는 온통 적들 뿐입니다. 저라도 진실된 내용으로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을 갈 이유도 없지만 가봤자 명예훼손 정도라 겁도 안 납니다. 식구들에게 다 말을 해놓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요. 목숨을 걸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나라 살리는 길이고요.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